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국어 이제 내신입니다. 내신. 내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내신 수능하고 이제 다르니까 구분해서 얘기하면 수능은 이제 다른 데서 보시고 내신은 첫 번째는 출판사예요. 이 출판사를 왜 하냐면 그 책으로 나가는데 그 책의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보고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출판사하고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 쓰면 그거 보고 썼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습서에 나오는 이 옆에 구석정이 나오는 거 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가 문제집을 변형시켜서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보고 변형시키긴 좋거든. 그래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이 평가 문제집 출판사마다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평가 문제집을 봐야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선생님 프린트겠지.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수업을 나가면 그 프린트에 있는 짜잘한 것까지 다 신경 쓰게 만들어. 왜? 이 프린트를 애들이 집중하게 만드느라고 이 프린트에 있는 저쪽 구석정에 있는 거 한 단어도 시험 전에 프린트 줬잖아.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 그러니까 프린트가 더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출판사를 가지고 어느 작품을 공부를 하게 되면 수업을 하다가 불러주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다 불러주지를 못해. 근데 일부러 이걸 불러줬거든, 이렇게. 이거는 직유법이다, 이렇게. 이건 역설법이다, 이렇게. 이 수업 중에 불러주는 이 내용은 정말 키워드야.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걸 불러줬다는 것은 자기가 그걸 수업을 하려고 메모를 했던지 그런 거거든.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불러준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 필기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필기한 거 공부 잘하는 애들 걸 반드시 빌려봐야 돼. 그래서 다 써야 돼. 써오면 여기서 추가로 수업하면 대박이거든. 이 자습서를 공부를 할 때는 그 자습서에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요점 정리시키고 핵심 개념 연구시키고 이 평가 문제집은 아무리 내신이지만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필기. 그러니까 수험과외나 공부법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내신은 절대 못 맞춘대. 선생님만 알지. 학교 선생님만 알지. 못 맞춘다고. 진짜 왜? 너무 많으니까 낼 방법이.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를 가져오면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필기를 좀 해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출판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 프린트, 수업 필기 메모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네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동별곡을 배웠어. 그러면 관동별곡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출비에만 들어가도 관동별곡 이렇게 작품 치잖아. 뭐라? 그러면 이 문제나 이게 풀이 문제나 핵심 정리나 이런 게 한 20개나 30개가 떠 있어. 그럼 이걸 풀어야 돼, 문제를.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문제로 바꾸는 능력은 학생은 없거든. 그럼 문제로 바꿔진 걸 보고 거꾸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여기 선택지에 있는 문제, 내용들을 이해하다가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 본문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고일이나 아니면 국어 공부를 안 했던 애. 국어 기초가 있어야 돼. 국어 기초가 없으면 이 공부 내신을 했을 때 공부를 해서 내용은 다 알려줬거든? 그런데 틀려와.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쌤, 대조가 뭐였죠? 대꾸가 뭐였죠? 이렇게 해버려. 그럼 대꾸법, 비교법 해가지고 이거 기본이론. 국어 기본이론. 국어 기본이론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학습 용어. 기초 용어들이 있고, 내신은 수능처럼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거든. 배운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용어, 기본 이론. 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3번. 문제를 끊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적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틀리는 걸로 하나하나 끊는 거를 자꾸 샘플로 보여주거든.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맞춰보고 이거랑 이거랑 확인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확실히 이게 단어가 부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단어가 되었을 때, 단어 플러스 단어가 되었을 때 이 문장을 만들었을 때 문장 해석 능력도 필요하지만
단어 자체가 부족한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 나오냐? 그 고등학교 신입생용이나 아니면 신입생용이나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 니네한테 프린트로 계속 주잖아. 이거 읽어보라고. 그거 요점이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비효과 줬잖아. 네. 어? 나비효과에 있는 기본 개념. 그럼 쉽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중급 개념. 뭐 이렇게 해서 고급 개념까지.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자세한 개념들. 하나하나에.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있어, 개념이.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신입생용 국어 방학동안용 보는 게 있어. 신입생용. 이걸 사갖고 통째로 풀어서 기초를 다 져줘야 돼. 그러면 이거를 못 풀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를 대량으로 하면서 여기서 거꾸로 틀리면 왜 틀렸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 기본 용어나 이론을 모르거든. 문제를 풀어서 거꾸로 기본 용어나 기본 이론들을 해줘야 돼. 자, 여기에서 맞을 수 있는 게 70점 정도고, 여기서 이렇게 기본 영어 이런 거 맞을 수 있는 거, 요거 기초 때문에 맞을 수 있는 게 30점이거든. 그러니까 수능 능력이 30% 정도가 좌우가 된다는 거야. 여기는 내신은 70%가 좌우가 되면. 그러니까 근데 내신을 하면 이거를 많이 해서 이 기출비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고 이거를 정교하게 풀면 나중에 수능할 때 문제의 그 유형마다 스타일마다 문제를 시간 분배하면서 푸는 걸 배우면 순식간에 늘어난다고. 여기서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 여기서 여기는 시간이 순식간에 된다고. 뭐 두세 달이면 돼. 근데 거꾸로 내신을 하나도 안 하고 수능을 하고 내신을 더 잡박하게 하면 이 학교 문제 뭐라고? 첫 번째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두 번째는 이 나가는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책을 한 권을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추가로 주기도 하고, 선생님 프린트 주고. 근데 모든 문학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정해주잖아. 정해주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깊이 있게 못해. 이 주마다 이번 주에는 뭐뭐 나갔어. 그럼 주말에 그 작품을 싸그리 문제를 풀고 틀린 걸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시험 기간에는 마무리 정리만 해야지. 이거를 뭐라고? 매 주마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업 메모해오고 이것만 알려주면 매 주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이거 마무리 정리하고 실전 테스트 연습을 해야 90점대가 나와. 80점, 90점대가. 그런데 자,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가고 인강으로 국어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인터넷에서 자기네 학교랑 딱 맞는 걸 찾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해서 기초를 쌓는 건 좋다는 거지, 방학 동안에는. 근데 방학 아닐 때는 불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하냐면 자기네 학교 거 따라가기도 힘든데 학교 거 조각조각 찾으려면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다 있지 않으니까.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출판사별로 있고 A 출판사든 B 출판사든 C 출판사든 그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어떤 거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예습을 할 때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독서와 문법을 예습하든지 문학을 예습을 하든지 그러면 출판사가 바뀌어도 여기에 나와있던 작품의 70% 정도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그치? 그렇지만 나머지 30%는 이렇게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말마다 메꿔줘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집도 인강도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국어를 대세가 통일된 국어를 이 사람이 싹쓸이를 했다. 수학은 있거든. 서너 명이. 국어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문학이 18종이요. 교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의고사에서 뭐 보통은 한 서너 개 정도 겹친 서너 개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희한한 게 나오기도 해. 떨어진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뭐 서너 종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요 특이한 걸 써. 그럼 그 학교에 맞춰서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학교에서는 자기가 베껴서 하시기도 하지만 어디서 짜집기 하기도 하지만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 국어 선생님들이. 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거의 출제를 해. 그래서 출제를 하잖아. 그럼 선생님의 그 말하는 스타일, 설명하는 스타일, 문제 푸는 스타일, 요거와 맞게 말투를 만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타일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출제 스타일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 선생님이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세 번은 이제 국어를 하게 되면 국어를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국어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점수의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져서 국어 공부하는 게 제일 맞냐 보면 지금 이제 2월달 조금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프린트 주는 거 퍼펙트하게 다 읽고 그 프린트를 다 읽었으면 다른 프린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정리만 조금 달려도 보이는 게 좀 다르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해야 돼. 기본 이론, 기초 용어가. 자, 그 다음에 이거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주면 문제 풀이를 해서 네가 문제를 풀고 틀리는 스타일을 점검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3월 한 15일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애들한테 내가 그러는 3월달 전에 수능 특강 다 공부한 다음에 고3 들어가라고. 엄청 진행한다고. 또 평가 문제집, 자습서 그냥 훅쭉 읽고 반절을 틀리던 70%를 틀려도 평가 문제집하고 자습서 읽고 한번 풀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이걸 60점을 맞았더라도 이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는 40%를 빼고 나머지 틀린 60%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한번 풀고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수업 들을 때 수업의 질이 달라져. 국어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수업 들을 때 체크를 하는 걸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다못해 이 자습서에 있는 요점 정리 뒤에 나오지. 과마다. 그거를 여기다 복사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비워놓고 여기 요점 정리 다 있지. 국어 선생님과 필기하면서 요거랑 미쳐서 요 사이사이에 정리하지. 그럼 요거 달달달달 외우지. 그거 외운 다음에 문제 풀면 엄청나게 빨라져.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결론부터 공부를 하고 요점이나 핵심 다 기억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관동별곡을 공부하면 관동별곡의 중요한 내용, 여정, 일정 이런 거 다 공부한 다음에 이 문장 나오는 거 보면서 하나씩 하면서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요거 이게 외웠던 우계준인이구나. 아, 이건 뭐 있던 뭐구나. 그렇게 하면 훨씬 빨라. 이걸 다 공부해갖고 이걸 요약 정리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애들 그런 식으로 해.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는 그 문학을 느끼고 진정한 공부를 하는 데는. 아니 근데 시험용으로는 다른 과목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이렇게 핵심 정리가 필요한 거야. 그 핵심 정리 어디 있어? 평가 문제집, 자습서에.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국어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이걸 다 하면 기출비 들어가가지고 평가 문제 이제 찾아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문학 작품마다 풀면 돼. 그래서 한 100개, 200개 풀다 보면 점점 빨라져. 왜? 내용을 다 하니까 답만 체크해서. 그러고서 아이들이 뭐라고? 이거를 내가 풀렸어. 50장을, 100장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이, 쌤, 그냥 이거 요점 정리만 달달달달 외우면 한두 개만 하면 되네요. 결국에는 요점 정리. 줄거리 외우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요점 정리하고 요거만 딱 하면 기본 점수는 맞아. 70점. 근데 89점, 80, 90, 100 맞고 싶으면 자, 70점까지는 뭐 하면 맞는다고? 핵심 정리, 줄거리 암기, 요점 정리. 암기하면 되는데 그럼 80점 맞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 기초 영어, 기본 이론 알아야 되고. 그럼 90점 맞으려면 뭐 하려고? 이제 문제 푸는 뉘앙스잖아. 말투를 읽으면서 요거였네. 요거 빼먹었네. 요거를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되는 거. 자, 100점 맞으려면 뭐라고? 선생 스타일로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100점 도움 받으려면 노트 필기해야 돼. 자, 90점 맞으려면 오답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라고는 안 해. 국어 오답 정리하는 거 내가 그 국공에다가 썼거든. 철공에다가, 철수저 공법에다가 주제로 두 줄, 세 줄 정리하는 거 있어. 그건 수능용이고, 아주 오답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갖고 다량을 풀어서 그 문제의
의도가 뭔지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요점 정리를 애들이 제대로 이해 못한 게 있어. 그런 것들을 꼭 역으로 여기로 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아, 이 요점 정리 잘했네요. 80점은 거기 나오는 용어 함부로 안 하고 대조가 뭐예요? 대비가 뭐예요? 조객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본 이론 해야 된다는 거지. 기본 이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로 자습서 평가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빠르게 읽어야 돼. 빠르게 읽은 다음에 본인이 수업 전에까지 빠르게 읽은 다음에 여기를 체크해라. 이 부분 주의 들어드려야겠다. 교과서에다 요것만 형광펜 치놓고 나중에 그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듣고 선생님이 설명 안 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수업의 질이 좋아지거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생들 국어 공부를 그러면 왜 국어 공부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첫 번째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 핵심부터 내가 수학 국공에도 써놓거든. 수학 공식부터 외우는 게 시작이니 수학 공식도 안 외우고 그걸 뭘 수학을 시작하냐고. 국어도 요점 정리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뭐 요점 정리 외우면 그래도 국어 공부 시작할 수 있겠지. 요점 정리에 기억나서 그거랑 비슷한 건 답으로 찍고 아닌 건 지워버리고 아닌 건 답으로 찍고 아닌 거 찾아라 하면 간단하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 끝내고 해야 되는데 자습서 평가 문제를 안 사. 첫 번째. 애들이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안 사. 두 번째. 이 기초용어, 기본용어 이거 흩어져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터넷에 다 있거든. 자료. 그럼 기본 이론, 기초용어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거 단단하게 이게 몇십 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이게 문제를 풀 때 일정 부분 자세히 몇 개 보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빠르게 많이 푸는 거야. 빠르게 많이 푸는데 이 틀린 거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틀린 거를 내가 그러잖아. 틀린 거 고른 이유 써. 개선된 책 써. 맞은 거 써. 간단하게 단어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고를지 써.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요 작업을 안 해서 그래. 오답 정리를 이게 제대로 못해서 그래. 왜? 또 하는 애는 너무 많이 해. 뭐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복사해? 두세 줄 요점 정리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이게 국어는 진짜 선생님하고 차이 많이 나거든. 모의고사 국어는 맨날 100점 맞는데 학교 국어는 85점, 90점 나는 애들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갖고 국어 수업 안 들어버려. 다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강조하고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있던 걸 아차 그러면 틀려버려. 됐죠? 그 다음에 국어는 100점 받기 쉽지 않잖아. 수학은 계속해도 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지? 그러니까 한 90점 맞더라도 오답 정리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요거는 조금 했지? 지금 국어 100개 푸는 거 요거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사야 되지? 학교 프린트 주면 나한테 가져와야지. 여기다 나도 하나 보고 프린트 복사해놔야지. 그래야 조언을 해주지. 수업 중 안에 네가 뭐 메모 못하면 잘하는 애들 거라도 다 네가 잘했어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 거하고 비교해봐야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뽑아달라고 하면 내가 다 뽑아주지. 몇 문제예요 하면. 그럼 푸른 다음에 틀린 것만 공부하면 그 틀린 걸 맞추는 기술을 계속 늘어나야 나중에 수능도 늘고 전체적인 실력이 늘어나지. 그런 다음에 이걸 요점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갖고 요거는 외우고 시험 봐. 이렇게 만들어주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어 내신 공부는 뭐처럼 해야 돼? 국어처럼 안 하고 뭐처럼 해야 돼? 사회나 과학, 사탐처럼. 내신은. 사탐 어떻게? 요점 정리 찾아갖고 다 이해한 다음에 외우지. 국어도 똑같아. 사탐처럼 공부해야 돼. 내신은. 이렇게 사탐처럼 공부를 해서 외우기만 하면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국어를 푸는 테크닉. 이제 수능에 가서 그럼 뭘 배우냐? 수능 가서 국어를 푸는 기술. 왜 내신하면서도 계속 하겠지? 네. 그런데 뭐라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종류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 시간 분배의 기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맞는 법.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하는 더 철저한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수능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정리를 했습니다. 국어, 고등, 내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중등도 똑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